오늘은 테이크 동사 표현 익히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크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실제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테이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주로 어떤 표현들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하나하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ake란 동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본적으로 동사의 변화형을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take란 동사는 불규칙적으로 변화를 해서 현재형 동사 원형은 take고 과거형은 took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taken. 그래서 이 동사는 우리가 take, took, taken 이런 식으로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take, took, taken, take, took, taken. 자, 그래서 이 take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뜻을 살펴본다면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만히 보면은 물건이나 사람 따위를 잡고서 가져가다 또는 물건을 데려가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뜻을 갖습니다. 또한 이것을 잡고서 물건이나 사람을 잡고 이동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물건이나 사람 신체 일부 등을 우리가 잡는다라는 의미도 나타냅니다. 또한 잡는다라는 의미의 확장으로서 우리가 교통수단을 잡는다라는 의미도 쓰죠. 우리가 택시를 잡거나 특히 잡는다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택시 잡는다, 교통수단을 잡는다 또는 타다. 그래서 타다라는 의미도 나타내고 이것도 시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라든지 시간을 잡아먹는다라는 의미로도 또 take가 쓰고 우리가 이제 약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은 먹는다라고 하는데 약을 우리가 보통 복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은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는다, 집어 먹다라는 개념으로서 복용하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take를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거는 take라는 동사를 쓴다. it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잡는다라는 의미의 또 확장을 보면은 우리가 자리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리를 잡거나 자리를 차지하거나 자리를 점령하거나 점하거나 그런 의미로 또 take가 쓰이기도 하고 그런 똑같은 의미로서 이제 공간이나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잡아먹는다라는 또 자리를 잡아먹는다는 의미로 확장한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도 take라는 동사를 또 이용하게 되고 또 사람을 잡는 것도 쓰지만은 물건을 잡는 것 또는 물건을 선택한다. 이거를 사기로 한다. 우리가 잡아가지고 가지고 간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잡는다, 사다. 물건을 사기로 선택하다는 의미로서의 take도 쓰이고 또한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다, 잡는다, 받아들여 취하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다라는 의미로 take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잡는다라는 의미를 확장하기는 조금 쉽게 연결은 안 되긴 하지만은 자, 요거 하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의미에서 take한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다라는 것, 또 물건을 받는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서 take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걸 지금 다 한꺼번에 다 일일이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와 관련된 예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첫 번째. 자, 1번. 우산을 챙겨. 우산을 챙겨라고 했을 때, 이건 지금 챙겨라 하니까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자, 이때 챙긴다라는 의미일 때는 우산을 챙겨서 우산을 가져가는 거겠죠. 우산을 챙긴다는 말은 우산을 가져가는데,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챙긴다는 의미는 우산을 잡고서 자기와 함께 동반해서 같이 함께 이동한다는 개념이겠죠. 챙기고 간다라는 개념은
우산을 챙겨간다. 우산을 챙겨서 잡고서 이동을 하는데 나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명령문이라면 당신과 함께. 그래서 우산을 챙겨라라는 문장을 영어로 옮기려다 보니까 이것을 결국은 풀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챙기다는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거라 우산을 너와 함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럼 가져가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가져가다 아까 take를 쓴다고 그랬죠. take 우산은 umbrella입니다. 그래서 take umbrella. 근데 우리가 이 우산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우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항상 명사가 등장하면 어떤이란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하는 내가 상대방에게 우산을 가져라고 했을 때 특정한 우산이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하나 우산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우산 하나 챙겨서 가져가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ake a umbrella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산 할 때 이 우산은 umbrella인데 첫 발음이 우산의 첫 발음이 어라는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어를 쓰지 않고 언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ake an umbrella. 너와 함께 네가 가지고. 그래서 이때 너와 함께라고 하면 함께라는 의미를 나타내려면은 전치사를 이용해야 되겠죠. 함께라는 전치사 with 그다음에 너 당신. 그래서 with you 하면은 당신과 함께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거라 우산을 너와 함께 어떻게 되겠어요? 자, take an umbrella with you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take an umbrella with you. take an umbrella with you. take an umbrella with you. 자, 2번. 이 지도 가져가도 되나요? 그래서 가져가도 됩니까? 라면 이 좀 동사를 뭐로 잡아야 되겠는가? 가져간다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 자를 잡고 가져가거나 데려가다라는 의미도 take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가져가도 됩니까? 라고 하려면은 지금 의문문인데 가져간다는 동사는 일단 선택이 됐고 그럼 누가 가지는 주어를 잡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도 됩니까? 라고 상대방이 물을 때 말하는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장을 풀게 되면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라는 형태가 되겠죠. 문장 순서가 무엇을? 이 지도를. 그래서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이 지도를.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이제 표현해 본다면 평소문으로 먼저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가져간다. 가져가는 건 take지만 가져가도 됩니까? 그 얘기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take라는 동사 앞에 can이라는 조동사를 붙여야만 can take, 가져갈 수 있다. 무엇을? 이 지도를. 그래서 누가?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가져간다고 된다. I can take 무엇을? this map, 이 지도를. 그래서 I can take this map. 자, 그러면 이거는 나는 가져갈 수 있다. 이 지도로는 평소문이 됩니다. 자, 그럼 평소문인데 이것이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때는 동사, 첫 번째 시간 동사를 맨 앞으로 끄집어낸다고 그랬는데 가져갈 수 있다라는 동사 앞에 can이라는 조동사예요. 조동사일 경우는 조동사가 시간 동사가 되기 때문에 조동사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의문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I can take this map에서 can을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can I, 그렇죠? Can I take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this map. 그래서 can I take this map? Can I take this map? 자,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이 지도를. 자, 그래서 보니까 I can take, 나는 가져갈 수 있다. 이 지도를. 그래서 이때 지금 can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can I take this map? 자, can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의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an I take this map? 해서 문장이 밑에처럼 can I take this map? Can I take this map? Can I take this map? 제가 가져갈 수 있나요? 제가 지도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Can I take this map? 자, 그 다음 3번.
이걸로 할게요 라고 할 때 지금은 물건을 사는 상점이나 마트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대화를 볼 수 있겠는데,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할게요라는 게 뭐예요? 이걸로 사겠습니다 또는 선택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나열된 물건 중에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할게요라는 말이 이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지금 할게요, 이거는 물건을 잡거나 사다, 선택하다는 의미의 take라는 동사를 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겠다, 선택하겠다. 그러면 할게요라는 말 속에는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take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사는 take에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뭐뭐 할 거다 라는 의미는 조동사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만들 때는 will, W-I-L-L, will이라는 조동사를 생각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will take, 자, 할 거다. 근데 이걸로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항상 동사, 우리 말 속에는 주어가 지금 숨어져 있죠. 누가 하는 거겠어요? 말하는 내가 하는 거겠죠. 내가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I will take, 무엇을? this. 그래서 I will take this.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will take this 또는 I will을 붙이면 I'll, 이 됩니다. 그래서 I will take 또는 I'll take. I'll take this. I'll take this. I'll take this. 자, 이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this고, 그럼 this 경우에도 this one이라는 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래요? this one, 이것 하나, 이것 하나란 말인데, 이거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자, A, B, C라는 같은 종류의 물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것, B라는 것, C라는 것이 또 같은 종류의 물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사과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라는 사과가 있고 B라는 사과가 있고 C라는 사과가 있는데, 이랬을 때 나는 A라는 사과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은 I will take this apple이 되겠는데, 그쵸? 이럴 때 여러 가지의 같은 종류의 하나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 one입니다. 그래서 이 this one 하면 이것, 바로 이 어떤 한 종류의 바로 이것, that one 하면 저쪽 거. 그건 뭐 어떤 뜻이냐면은 같은 종류의 것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하나에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의 것, 바로 이것 하나 할 때 this apple, 이것을 apple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one입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this one, that one.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으로 하겠습니다. this clothes 뭐 이렇게 한다면은 this pants 했을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팬츠 저 팬츠, 이 팬츠로 할 때 그때 굳이 팬츠를 쓰지 않고 그때는 대명사 one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때 one이라는 것도 일종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I will take this one. 이걸로 하면 그냥 I'll take th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자리 있나요? 했을 때, 자, 이 문장을 자리 있습니까? 라고 영어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말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리 있나요?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극장에 들어가서 뭐 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좌석이 될 텐데, 여기 자리 있나요? 했을 때 우리는 이 좌석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주인 있습니까? 이 자리 비었습니까?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빈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주인이 없나요? 주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만약에 주인이 없고 누가 마땅한 자리에 앉으면 앉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그랬을 때 요거를 이렇게 영어는 표현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어는 이 좌석은 입니까?
이 좌석은 입니까? 차지된 상태입니까? 점령된 상태입니까? 자, 점령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차지되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게, 이 좌석은 누군가에 의해서 저 차지된 상태입니까? 결국은 이 얘기가 이 자리는 주인이 있는 자리입니까? 라는 말을 얘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는. 그래서 이 좌석은 this seat 좌석이에요. 있다.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차지된 상태에 있다. 점령된 상태에 있다. 자, 아까 take란 동사가 뭐뭐를 차지하고 점령하다라는 개념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그랬을 때 차지된 어떤 상태인 그럴 때 쓰는 말이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take의 과거는 took이었고 과거 분사는 taken이에요. 자, 이 과거 분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부의되어진, 부의된 또는 부의되어진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점령하다면 차지하다면 차지된 뭐뭐 되어진. 그래서 이걸 갖다가 taken이라는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은 taken 차지된 상태에 있다. 그럼 이 좌석은 점령되어 있다. 이 좌석은 주인이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좌석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this seat is taken 하면은 이 자리는 주인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 앉히면 안 됩니다. 자리 있어요. 맡아놓은 자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is seat is taken. 자, 근데 이것은 의문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입니까? 할 때 is. this seat is일 때 is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자, 이렇게 해서 자리가 있나요? 라는 말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금 말했듯이 this seat, 이 좌석은 is 있다. taken 되어진, 차지된, 점령된 상태에 있다. 점령되었다. 주인이 있다. 그래서 의문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비동사. 그래서 아래처럼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자, 근데 is this seat S 중복되죠. 그러니까 중복될 때는 하나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this seat, 그렇죠?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 주인이 있습니까? 이 자리 비어 있습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 이 말은 반드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냥 쓰기는 좀 어렵죠. 외우더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주인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훨씬 더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의미를 이제 나중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귀로도 익혀야 되고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Is this taken? Is this taken? 자, 그 다음. 자, take가 아까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말을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의미도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The machine takes much room이라는 문장 하나 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The machine, machine 기계입니다. takes 한다, much room, 많은 room을. 여러분이 room은 방이란 뜻이 기본인데 room은 이건 또 룸이 어떤 뜻도 있냐면 공간이란 뜻도 있습니다. 공간, 자리. 그래서 그 기계는 테이크합니다. 많은 룸을 차지한다. 많은 방을 차지한다. 취한다. 말이 안 되겠죠. 이럴 때 공간을 뭐 하는 거겠어요? 차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the machine takes much room. The machine takes much room. 자, takes s 붙인 이유는 machine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공간에다가 기계를 잘 우리가 놀려고 했을 때 그 기계가 공간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 방에는 어울리지 않고 좀 더 큰, 그쵸? 빈 자리에다가 옮겨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죠.
The machine takes much room. 그 기계는 차지한다 많은 공간을. 자, 그 다음 집에 데려다 줄게. 집에 데려다 줄게. 이 데려다 준다라는 말, 자, 이걸 동사로 잡아내. 뭐를 써야 되겠어요? 물건, 사람을 이동시킨다. 이동시키는 거겠죠.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게 또 역시 take입니다. 집에 데려다 준다.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말하는 내가 되겠죠. 근데 내가 데려다 주는데 지금 뭐가 여기 우리말 속에는 없어요. 누구를 데려다 준단 말이 없네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집에 데려다 줄게라는 것을 말하면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겠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디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렇죠. 말하는 내가 데려다 주는데 누구를, 너를 어디로, 집으로, 그렇죠. 요게 말의 배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데려다 줄게. 내가 데려다 줄게. 누구를? 너를. 어디로? 집으로. 주어는 어떤 동작을, 동사라는 행위를, 영향력을 행사해서 목적어를 어떤 위치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걸 오형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주어는 V라는 행위를 통해서 목적어를 어떤 위치나 상태에 이르게 한다. 자, 집으로. 그러면 집으로란 말을 영어로 뭐예요? 어디로라는 말이 되겠죠. 어디로라는 한 단어로 쓸 수 있다면 그건 부사입니다. 집으로라는 말은 home이란 말이 집으로라는 부사가 있어요. 이 자체로. home 자체가 집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집으로라는 말 때 굳이 전치사를 쓰지 않더라도 home만 쓰고도 집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 이걸 영어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누가, 나는, I가 되겠죠. 데려다 주는 것은 take인데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준 거예요. 아직 앞으로 데려다 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데려다 줄 거죠. 줄 것이다. 그러니까 take란 동사는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조동사가 필요하겠네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뭐 할 거다. will. 누구를? 당신을. 어디로? 집으로. home. 자, 완성이 됐네요. 자, 누가? 나는. I. 데려다 줄 거다. will take. 누구를? 당신을. you. 어디로? home. 집으로. 그래서 I will take you home. 그렇죠? I will take you home. I will take you home. 자, 읽을 때 자, 조동사는 약하게 읽고 동사는 강하게, 대명사는 약하게, 명사, 형용사, 부사는 강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길게 읽는 것은 I will take 길고 강하게, home 길고 강하게. 그래서 I will take you home. I will take you home. I will. 자, 대명사 주어인 I 대명사도 약하게 읽는 겁니다. I will 이건 빨리 약하게. I will take 길고 강하게, 짧고 약하게, 부사는 강하고 길게. 그래서 I will take you home. take you home. take you home. 우리 귀에는 take와 home이라는 말만 강하게 들려올 겁니다. 그래서 I will take you home. I will take 강하고 길게 home. I'll take you home. 자, 내가 데려다 줄게 너를 집으로. 그럼 너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게. 그럼 그곳으로 ther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I'll take you there. 자, I'll take you there. 이제 나는 서울로 데려다 줄게. 서울에 데려다 줄게. 그러면 서울로 어디까지란 전치사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명사로 서울로 to 서울. 그래서 I'll take you to Seoul. I'll take you to Seoul. I'll take you to Seoul. 내가 당신을 그 호텔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럼 I'll take you to the hotel. 그렇죠? I'll take you to the hotel. take you to the 요 to 전치사도 빠르고 강하게, 약하게, 빠르고 약하게, 명사 강하고 길게. I'll take you to the hall. I'll take you to the hall. take you to the hall. 야, 묶은 덩어리 앞에서 약간은 호흡을 멈추고 끊는 느낌으로 I'll take you to the home. I'll take you to the home. I'll take you.
내가 당신을 달까지 데려다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I'll take you to the moon. 그렇죠? I'll take you to the moon. I'll take you to the moon.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는 좀 어려운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거기에 최대한 빨리 데려다 줘. 자, 명령문이에요. 자, 데려다 주는 것, 데려다 준다. 역시 이동시키고 데려다 주는 동사는 이 take라는 동사를 쓰라는 것이고, 지금 명령문이에요. 그럼 데려다 주세요. 누구를? 거기에 최대한 빨리 데려다 주라면 누구를 얘기했어요? 말하는 내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얘기했죠. 어디에? 어디로? 그곳으로. 어떻게? 최대한 빨리. 자, 최대한 빨리, 가능한 빨리.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 데려다 주세요. take 동사 앞에 쓰면 명령이 되겠죠. 동사에 강하고 길게. take 대명사 me 나는 약하고 빠르게. take me 그곳으로 부사 강하게 길게. take me there. take me there. take me there. 최대한 빨리라는 말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아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take 데려가 주세요. me 데려가라. 나를 어디로? 그곳으로. 자, soon. soon이란 말이 시간적으로 빠르란 개념이에요. 빨리, soon. 자, 최대한 빨리를 영어로 나타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as가라는 말이 두 개 등장하는데 이거는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이거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1번만큼 빨리. 그 다음 3번 그만큼, 얘는 맨 마지막으로 4번. 자, 이 빨리라는 부사를, 자, 이 접속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얘를 설명해주는 부사적 역할이 뒤에 옵니다. 자, 이게 덩어리로 오게 되겠죠. 그만큼 빨리, 이거는 앞에서 얘를 또 설명해줘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부사를 설명해준 말은 부사인데 덩어리는 오른쪽에다 쓰고 단어는 왼쪽에 씁니다. 그래서 설명받는 말은 항상 가운데 이렇게 위치시켜줘요. 자, 이 soon이라는 말이 설명을 받는 말인데 얘를 설명하는 말이 다른 부사 역할이 덩어리로 왔을 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단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말을 중앙에 놓고 덩어리는 오른쪽으로, 단어는 왼쪽에서 좌우에서 얘를 설명해 주는 게 영어의 배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얘를 먼저,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어에 따라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가능한 만큼 그만큼 빨리란 말이에요. 이거 가능한 만큼 그만큼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능한 한 빨리란 말이 돼요. 이 말이 해석이 안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가능한 만큼 그만큼 빨리, 가능한 한 빨리라고 했을 때 as soon as possible이에요. 자, 이거 as soon as possible인데 as 중복이 되니까 as soon이 되겠죠.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읽어요. take me there as soon as possible, take me there as soon as possible, take me there as soon as possible. 자,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자, 이럴 때 as soon as possible을 가능한 한 빨리를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이건 입이 붙어있을 정도 네 단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은 단어가 길기 때문에 이 앞대가리 A, 그 다음에 soon as,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P. 그래서 ASAP가 되죠. 요거를 갖다가 이 as soon as possible을 줄여서 ASAP라고도 합니다. Take me there ASAP.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ASAP이라고 읽어요. ASAP. Take me there ASAP. ASAP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자, 가능한 빨리란 말을 ASAP이란 말로도 쓴다. Take me there as soon as possible 또는 Take me there ASAP. 그래서 ASAP이란 단어도 익히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역으로 데려다 줘. 예, 가장 가까운 역으로 데려다 줘인데, 자, 명령문이에요. 그럼 동사를 뭐로 잡아내야 되겠어? 데려다 줘라. 이것을 동사로 하는데, 데려다 주는 것, 이동시켜 주는 것, 데려다 주다, 이동시키다, 이거 take죠. 자, 그러면은 명령문이니까 동사를 맨 앞으로 쓰면 되겠고, 누구를 데려다 주는 거야? 항상 데려다 주는데 누구를? 명령문이라면 나를 되겠죠. 어디로? 가장 가까운 역으로, 뭐뭐로, 어디로 전치사 이건 to를 이용해 줘야 되겠네요. 가장 가까운 역이라는 명사와 로와 결합됐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말을 만들 수 있겠죠. take me. 자, take me. 데려줘라. 나를. 어디로 to. 역은 역이면은 가까운 역은 정해져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역을 영어로 station이라고 합니다. station. S-T-A-T-I-O-N. 예, 그래서 take me to the station 하면은 나를 그 역으로 보내다 줘. 그럼 take me to 서울 station 하면 서울역으로 데려다 줘. 예, take me to 인천 station, 나를 인천역으로 데려다 줘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take me to the station, 그 역으로 데려다 주는데 어떤 역에 가까운 역이면 near입니다. N-E-A-R. 가까운 역인데 여기서는 그냥 가까운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예, 가장 가까운. 가장 뭐뭐한 그런 말을 만들 때는 EST를 붙입니다. 가까운에다가 EST를 붙이면 nearest가 돼요. nearest. 그래서 to the nearest station. 그래서 take me to the nearest station. take me to the nearest station. take me to the nearest station. railway station.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이란 말 여러 가지 이런 말과 관련돼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듯이 take 나를 데려다 주세요. 데려다 주세요. 나를 어디로? 자, near station 가까운 역 est 붙여서 nearest station 가장 가까운 역으로 나를 데려다 주세요. 자, 그래서 빅은 커다란이죠. 예. 자, 이 I라는 모음과 G라는 자음, 이름절 단어에서 끝이 모음과 자음으로 끝나서 어떤 말이 규칙적으로 붙어서 의미를 만들어낼 때, 이 전묘가 붙을 때는 자음을 하나 더 써줍니다. 이렇게 전묘들이 붙을 때는, 모자일 때는. 자, 그래서 빅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형용사, 어떠한이란 형용사에 이하를 붙이면은 더란 말을 만들어내요. 큰 하면은 bigger, 더 큰, 보다 큰. 또 거기다가 est를 붙이면 가장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가장 어떠한. biggest는 가장 큰. big, bigger, beast. big, 큰, 더 큰, 가장 큰. hard, 딱딱한. harder, 더 딱딱한. hardest, 가장 딱딱한. hard, 열심히라고 한다면 열심히, harder, 더 열심히. hardest, 가장 열심히. small, 작은, smaller, 더 작은. smallest, 가장 작은. light, 자, 형용사일 때는 가벼운이란 말입니다. 가벼운, light, lighter, 더 가벼운. lightest, 가장 가벼운. 그래서 big, bigger, biggest, hard, harder, hardest, small, smaller, smallest, light, lighter, lightest.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hot, 뜨거운, 매운. 자, 더 뜨거운, 더 매운. hot, hotter, hotter. 가장 뜨거운, 가장 매운, hottest. hot, hotter, hottest. 자, 그 다음 8번. 늦지 않으려고 택시 탔어. 자,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해요? 자, 교통수단을 잡다, 타다가 탔다라는 말은 개념이 take라는 동사 또 쓰면 됩니다. 자, 뭐를 탔어요? 택시를 탔어요. 이거 목적이겠네요. 근데
지금 누가 탔다란 말이 지금 나와 있나요? 누구란 말이 없으면은 말하는 내가 탔겠죠. 주어가 I가 되겠습니다. 내가 탔겠죠. 근데 왜 택시를 탔나요? 왜라는 말이 되죠. 늦지 않으려고 이 목적이 되겠네요. 자, 이 왜에 해당한 말을 전체적인 말은 이건 부사적인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탔냐? 무슨 목적으로 탔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나는 타는 건 방금 말했듯이 교통수단을 잡는 것도 take라고 했어요. take의 과거 탔다니까 took입니다. I took 뭐를 택시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I took a taxi. I took a taxi. 늦지 않으려고 왜 무슨 목적으로 늦지 않으려고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Not to be late라고 합니다. 근데 이 not to be late 늦지 않으려고 말이 어렵네요, 그렇죠? 요거는 왜 이것이 늦지 않으라고 이렇게 쓰는지 자, 이거를 아래 걸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배워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에 대한 걸 약간 새롭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I am late라고 한번 해볼까요? I am late. late라고 한 말은 늦은이란 형용사예요. 늦은 또는 지각한. 늦은, 지각한 이거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am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늦은 상태에 있다, 지각한 상태에 있다. 한마디로 늦었다, 지각했다는 말이에요. I am happy 나는 행복한 상태에 있다, 행복하다. 나는 healthy 건강한 상태에 있다, 건강하다. I am rich 나는 부유한 상태에 있다, 부유하다. 자, 이것이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우리가 투부정사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동사 앞에 to를 붙여줘요. 동사 앞에 to를 붙입니다. 그리고 주어는 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동사 앞에 to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 동사를 to를 붙이게 되면 얘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 am이란 말은 없어요. to be. 역시 to be. to be. to be. 자, 그럼 내용적으로 뭐라면 그러면 to부터 이 전체적인 덩어리를 묶어주게 됩니다. 자, 묶어주게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to be late, to be happy, to be healthy, to be rich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건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to가 등장하고 동사 원형 보이면은 우리가 일정한 범위까지 묶어주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어디까지 묶어준다고 그랬냐면은 현재나 과거형인 또 다른 동사가 보일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코마가 앞에 있다면 거기까지니까 그 앞까지만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묶은 덩어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지금 주어만 없을 뿐이고 내용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동사니까 늦은 상태에 있다라는 내용이고 주어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to 대신에 주어를 쓰고 얘를 현재나 과거로 바꿔주면 다 문장이 되는 겁니다. 늦은 상태에 있다, 행복한 상태이다, 건강한 상태이다, 부유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현재의 상태겠지만은 과거 만약에 was였다면은 과거의 상태였겠죠. am을 만약에 was를 썼다면 I was late 하면 나는 과거에 늦었고 지각한 겁니다. 근데 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은 요거는 앞으로 장차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요. 장차. 시간적으로 앞으로. 미래로. 미래로 V-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V-하기. V-한다는 거예요. 하기.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늦는 것, 장차 행복하게 되는 것,
장차 건강하게 되는 거, 장차 부자가 된다라는 일단 그런 내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과거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 그 일은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주로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앞으로 뭐 된다는 쪽, 하는 쪽이 나타날 때 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나타내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어떤 문장도 상관없어요. 자, 동사 앞에 to를 붙이고 주어 다 없애고 동사를 원형으로 막 만들어주고 나머지 다 묶어주면 투부정사 표현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표현법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자, I succeed. succeed라고 했을 때는 succeed는 성공한다예요. 그런데 이걸 장차 성공한다라는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to succeed가 될 거고 I fail, fail, fail은 실패한답니다. 장차 실패한다는 건 to fail이 되겠죠. 그래서 to fail이 되는데 실패하는 건 to fail이지만 실패하지 않는 거는 앞에다 not을 갖다 붙여줘요. 그래서 not,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 앞에 not을 붙이면 장차 v-하지 않기란 말을 나타내요. 장차 앞으로 미래에 v-하지 않는 쪽으로 나타냅니다. 하지 않기, 하지 않게 되기. 그럴 때 to 플러스 동사 앞에 not. 그렇기 때문에 묶을 때는 여러분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앞에 not이 보이면 not부터 이렇게 전체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I learn English. I learn 배운다 영어를. 그러면 이걸 to 플러스 동사로 만들어주면 to learn English 오른쪽으로 되겠죠. 영어를 배우는 것 장차.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본 것처럼 장차 지각하는 것, 늦는 것은 to be late지만은 지각하지 않는 거는 not to be late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장차 v-하지 않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위에처럼 I took a taxi. 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자, 택시를 잡았는데 not to be late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택시를 잡은 거예요? 왜? 만약 이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그래서 not to 동사 원형어는 우리가 이런 말만 됐으면 v-하지 않으려고 v-하지 않기 위해서, 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또는 되지 않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I took a taxi not to be late.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늦지 않으려고란 말. 그래서 I took a taxi not to be late라는 말. 뭐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쓰는 말이 여러분은 not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럼 not to be late,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 to be happy. 행복하지 않으려고 그런 말을 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러려면 not to be happy.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면 to be healthy. 건강하지 않으려고 not to be healthy.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to be rich.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not to be rich.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to succeed. 성공하지 않으려고 not to succeed. to fail. 실패하기 위해서 not to fail. 실패하지 않기 위해.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됐어? I try. 나는 노력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I tried. 만약에 과거로 썼다면 I tried. 나는 노력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말. 자, 뭐 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 만들 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이용해 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를 배우려고. 그럼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어, 뭐 나는 I went to England.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잉글랜드. 잉글랜드예요. 나는 갔다. I went go의 과거죠. To England.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왜 갔어요?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하려고. 자, 그다음. 자, 이제는 그러면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방금 위에 본 것처럼 왜 택시를 잡았는가라고 아까 봤을 때는 늦지 않으려고, 그렇죠? 이거는 왜, 무슨 목적으로라는 이 부사 역할을 지금 봤는데,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문장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명사 역할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 역할 자리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나는 make,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하지 말고 I make much money가 아니네요. 그렇죠? I work, 나는 work, 일한다. hard, 어떻게? 열심히 일해요. 자, 나는 일을 하는데 열심히 hard. 근데 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만약에 이것이 왜 한다면은 이 to make much money는 부사가 됩니다. 근데 이거 모든 to 플러스 동사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돈을 앞으로 버는 것과 관련해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V- 장차 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사일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만들어질 겁니다. 장차 V-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장차 많은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이걸 이때 make를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벌려고. 그렇죠? 벌려고. 많은 돈을 벌려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럴 때 요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 자, 제가 문장을 잘못 지금 예를 만들었군요. I take a taxi. 지금 요게 아니었군요. 지금. 잠깐 실수했습니다. 지금 to 플러스 동사 만드는 게 계속 나온 거군요. 그래서 장차 돈을 만드는 거, to make much money. 장차 택시를 타는 거, to take a taxi. 그쵸? 그거였군요. 이제 보니까. 뒤에 밑에 걸 안 봤더니. 그 다음, 원하는 거. 그쵸? 네, 원하는 거. 여기까지 왔네요. 그쵸? 여기까지 보고서 그 다음 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택시 담는 거는 to take a taxi. 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돈을 이제 번다란 말의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지금 세 개의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문장을 지배하는 왕동사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바깥에 있는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그 문장을 지배하는 왕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o make much money가 문장에서 어디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형용사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부사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위치를 판별하는 기준은 이 묶은 덩어리에 있는 왼쪽 동사, 만약에 왼쪽에 동사가 없다면 오른쪽 동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기준은 왼쪽, 좌측에 있는 동사가 1차적으로 1순위가 되겠고 만약에 좌측에 동사가 없으면 우측의 동사가 그 위치 판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과 같은 경우는 왼쪽에 동사 want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명사 역할 자리에 있다면 명사 역할, 자 명사 역할 자리가 아니면 형용사 역할, 아니면 부사 역할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명사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동사의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볼까요? 나는 원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I want 그랬어요. 그럼 나는 원한다. 그럼 뒤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원하는가?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럼 to make much money 이 덩어리가 일단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는 거란 말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얘가 바로 원한다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는 거구나. 그러면 고로 얘는 무슨 역할로 봐야 되겠구나? 명사 역할로 봐야 되겠구나. 자, 그럴 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항상 기본적이면 장차 V 다시 하는 것을 원한다 하면 되겠어요. 장차 V 다시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장차 만드는 것을 원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much money는 이 덩어리 안에는 항상 얘 위치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much money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판별 기준은 반드시 왼쪽 동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 much money는 왼쪽에는 make의 목적어 자리니까 much money는 make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안에서만 다 판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들다, 많은 돈을 만들다, 그럼 많은 돈을 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장차 많은 돈을 번다라는 내용이고 이 전체의 위치는 want의 목적어고 그럼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장차 make하는 걸 원한다. 뭘 make하는 걸? much money를. 그럼 다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주어인 나는 무엇을? 많은 돈을 뭐하기를? 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거 한번 또 생각해 봐요. 그럼 나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 want to be 쓰면 되겠죠. 아까 앞으로 되는 거니까 to be healthy. 바로 앞에 있어요. 앞에서 봤어요. healthy. 그럼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I want to be rich가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길 원해요. I want to be 행복한 happy. 그렇죠? 나는 행복해지길 원한다. I want to be happy. 그럼 나는 want to be 선생님이 되길 원해요. 되는 것 앞으로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또 B죠. 그럼 to be a teacher. 선생님 어떤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되길 원해요. I want to be a music. 그렇죠? music teacher. 나는 가수가 되길 원해요. I want to be a singer. to be 뭐 되기를 to be happy 어떤 상태가 되면 to be 형용사 무엇이 되는 건 to be 명사.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에 있기를 원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것 앞으로 있는 거는 to be here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있고 싶어요. 있기를 원해요. to be here. 자, 이게 다 want의 목적어 자리고 장차 V 다시 하는 것, 장차 돈 버는 것, 장차 to be 되는 것, 있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게 to 플러스 동사입니다. 자, 그다음 I had an opportunity. opportunity라는 말은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opportunity. 자, 나는 가졌다. had는 have의 과거네요. 가졌다. 어떤 하나의 on을 쓴 이유는 offer. 이게 모음 발음이죠. offer가 아니라 offer라고 있습니다. opportunity. 이거는 기회란 뜻입니다. chance란 뜻이에요. 기회. 그래서 I had an opportunity. 나는 기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한 차례의 기회가 있었다. 끝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뒤에 아무 말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기회가 있었죠. 한 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끝.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이런 게 우리가 항상 얘를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하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명사를 상대방에게 언급을 했는데 또는 글 속에 등장을 시켰는데 이 명사를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명사에 대해서 아니 기회는 기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항상 그 다음에 올 말은 뭐냐면은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형용사 역할어라고 그래요. 형용사 역할. 그래서 I had an opportunity. 나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기회는 기회인데 무슨 기회? To make 장차 make 하는 것과 관련한 기회. 항상 우리가 명사 위에 본 것처럼 장차 뭐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이러면 명사. 장차 뭐뭐 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 장차 make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면 make 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기회. 뭐를? 머치머니를. 그럼 뭐예요? 자, 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럼 뭐냐면은 이 2 플러스 동사원형 이 덩어리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를 쓸 때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인 이 명사를 설명해주고 자, 그럴 때 해석은 설명을 받는 놈보다는 설명을 해주는 놈 먼저 해석합니다. 얘 먼저, 얘는 두 번째로 들어가요. 물론 이해는 기회는 기회인데 무슨 기회하면 이건 이해하는 순서고 영어의 표현 순서가 되지만은 우리말 이해는 우리말로 푼다면은 기회는 기회인데 어떠한 기회 해석한다면 뒤에 걸 먼저 해석하게 되죠. 이 안에서도 동사보다는 목적어 얘 먼저 그래서 많은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기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럼 전체 해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기회가 있었죠. 무슨 기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의 크랭을 이해하게 되겠고. 자, 앞에서 잠깐 하다가 요걸 했었죠. I worked hard. 나는 worked 일했다. hard 열심히 부사. 열심히 일했는데 많은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도대체 왜 일했느냐? 무슨 목적으로 일을 했느냐? 왜? 그거는 부사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해당한 말은 부사다. 그럼 얘는 동사를 설명해주는 부사적인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똑같아요. 장차 V 다시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돈을 장차 버는 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했다. 나는 열심히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다. 벌었다는 얘기예요?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벌지 못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 다음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아니면 이 말을 한 앞뒤 상황을 보면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지금 1조를 가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I worked hard to make much money. 그럴 때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했고 벌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건 뭐예요? 저는 지금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렇지만 한때 I worked hard to make much money. 나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었죠.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했다. 말과 글의 결론은 이게 얘가 결론이에요. 얘가 결론이 아니고 얘는 단지 목적을 나타낼 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